진교중 전 해군 해남구조대장과 함께 당시 해경의 대응, 또 오늘 수색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수색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흘째 수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수색이 가능할까요? 네, 바지선 닷줄이 끊어졌거든요. 예. 그걸 고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배가 안 움직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고정하고 그다음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나오는 정조 그 시간 예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조석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맞춰서 유속을 체크해서 유속이 시속 2km 이하로 떨어졌을 때 네. 잠수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늦은 오후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참 우리 실종자 가족 여러분, 또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자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 보니까 당시 배가 침몰될 당시 적극적으로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면 대다수가 구조될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짚어볼 사안이 있습니다. 예. 그 몇 가지 짚어볼 사안은 첫 번째 그 P123호정은 이 배는 군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배고. 처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배예요? 예. 예. 그다음 헬기도 헬기가 먼저 왔죠. 네. 헬기가 왔을 때 제가 좀 그 아쉬운 것은 예. 헬기에 1번 헬기는 상황을 파악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1번 헬기가 와서 상황을 쭉 봤을 때 예. 갑판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없었죠. 그러면 뭐가 이상하다. 승객들이 전부 배에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2, 3번 헬기가 올 때 네. 거기에 특수 구조 요원이 있습니다. 해경에. 예. 이분들을 실어서 배에 내려놨으면 이분들이 그 방송이나 또는 육성이나 뭘로 출입구에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탈출했으면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좀 그 탈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경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9시 반쯤 도착을 했으니까요. 해경이요. 예. 그리고 9시 35분쯤. 예. 그리고 9시 47분쯤 이 각도가 45도에서 67도로 기웁니다. 그리고 10시 7분, 17분까지 107도까지 기울지만 상황적으로 이 47분 동안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예, 탈출을 이렇게 구한다는 용어보다는 탈출을 시킬 수가 있었죠. 예. 탈출. 왜냐하면 예. 해경 그 요원들이 구조를 하기는 좀 용어가 그렇고요. 제가 그 개인 판단 예. 탈출을 하라 하고 지시를 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많은 승객들이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 또 도착했을 때요? 그때 그 탈출 지시를 왜 내리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예. 하나는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경험 부족. 두 번째는 또 당황하지 않았느냐. 왜냐? 조타실은 예를 들면요. 조타실은 통제구역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네. 근데 조타실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태웠거든요. 네. 그러면 조타실에서 제일 먼저 내려온 사람이면은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이번에 내려온 이 사람들은 배 선박기 직원이다. 그러면 이 선박기 직원들한테 우선 제일 선박기 직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배 상황이 어떠냐, 탈출 지시는 했느냐, 승객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다음부터 이제 같이 이 사람들을 앞세워서 조치를 해야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래픽을 좀 보면서 시간대별로 구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배 기울기가 45도였습니다. 네, 검찰 분석에 따르면 이제 세월호는 오전 9시 반에 왼쪽으로, 그러니까 45도 정도가 이제 기울어진 상태였죠. 네. 그리고 5분 뒤에 해경에 도착을 합니다. 또 소속 헬기도 속속 도착을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어떤 구조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예, 그 배가 45도 정도 기울리면은 건장한 사람, 일반인들은 탈출이 가능합니다. 예. 기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30도 정도 기울기 시작하면 이제 불편을 느끼는데 노약자는 좀 힘듭니다. 그냥 45도 정도 기울였다면은 일반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퇴출하라 야. 하면은 예. 퇴출할 수가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 가만히 있으래
라는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은 계속 안쪽에서는 내부에서는 계속 있으라, 방송에서는 예. 있으라라는 방송만 이제 계속 나왔던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선원들 예. 탈출 시각이 9시 37분입니다. 그러니까 조타실에서 나오는 선원들을 구조한 이후에 해경의 대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그 37분에 조타실에서 나온 사람들을 예. 좀 이상하게 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타실은 일반인은 접근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조타실에서 내려오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배를 잘 알고 있는 선장, 그다음 항해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너희들이 무슨 조치를 했느냐. 예. 조치 안 했으면 그때부터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좀 미비하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30분에는 45도 정도 기울었을 때는 충분히 사람이 기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30분에 조타실에서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은 선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배의 어떤 상태라든지 어떻게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물어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9시 45분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배의 기울기가 62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래. 이 부분입니다. 계속. 방송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몰 속보가 방송에서는 이미 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에서는 계속 있으래라는 그런 방송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기울기라면 어떤 해경의 어떤 구조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때 해경에서는 가만히 있으려 하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배만 방송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만일에 해경에서도 이걸 알았다면은 적극적으로 구조를 했겠죠. 그러나 예. 이 상황을 파악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선박기 직원이 조타실에서 내려올 때 네. 조타실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통제구역이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예. 이 사람들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니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 응, 그러면 배 항해사고 선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그러고 그 사람들을 물어서 그 다음 조치 못한 것들을 해경이 조치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리 보는 거죠. 네,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0시 6분쯤이요. 해경이 드디어 이제 승객들을 유리창 속에 있는 승객들을 발견한 거예요. 객실에 있는. 그래서 도끼와 망치 위를 깨고 구조를 하거든요. 그때가 10시 6분이었습니다. 근데 10시 17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거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10몇 분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체 진입을 시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탈출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P123호정에 있는 그 경찰들은 예. 이분들은 특수요원들 아니고 일반 경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체로 들어가서 구조한다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 그리고 육성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근데 그 상황에서 과연 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때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은 해경이 출입구를 통해서 승객들을 전부 퇴출하라 네. 하고 예. 지시를 하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근데요, 최근에 그 잠수사, 그러니까는 군 잠수사들이 사실은 그 수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해경이 일단은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경의 지휘를 따랐었고요. 그때 그 군 전문 잠수 요원들이 투입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때 시간적으로 그 이후 시간이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예. 그 지금 10시 어간에는 군이 도착이 안 됐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11시, 12시였어도요. 그때라도 투입이 됐으면은 적어도 많은 수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예. 그 배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 그 안에 바지선 같은 게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상황은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진교중 전 해남 구조대장께서는 이제 수많은 구조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을 사실은 졌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현장 지휘관입니다. 현장 지휘관이. 현장 지휘관한테 모든 정권이 주어지고 예. 현장 지휘관이 자기가 책임하에 작전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보고는 나중이다. 모든 상황은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네. 선 조치를 다 하고 뭐 급할 때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 조치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래서 이렇게 보고한다 하면 되는데 선 조치가 이 조금
서툴었다 저는 이 판단이 되고 제가 저 경우 같으면 네. 예. 만일에 군경이 도착하면 저는 일단 배 안에 잠수사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현장 지휘관이 어떤 판단하고 어떻게 했나 그것은 뭐 그때 그 지휘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잘못은 제가 따질 뭐가 안 되고 저 같으라면 저는 집어넣습니다. 네. 네. 그 사고 해역 자체가 그동안 이 재난 사고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훈련을 좀 어느 정도 받은 해경들이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밝혀진 거 보면 제대로 대처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해경에도 특수구조단 요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상당히 그 실력을 갖춘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예. 뭐 지난번 여론에 그 매스컴에 보니까 네. 승용차로 이동했다는 뭐 그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그런 것들이 헬기가 2번, 3번 헬기가 뜰 때 이분들을 먼저 실어다가 갑판에 뿌려놓고 이분들은 특수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가서 육성으로 퇴출하라 하면은 이보다 훨씬 상황이 더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 있잖아요. 헬기가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헬기가 2대, 3대 먼저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 안에는 항공 구조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투입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지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투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항공 구조사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지금 왔느냐, 아니면 슈트를 입었느냐, 아니면 예. 위에 그 잠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느냐, 이런 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네. 만일에 이런 게 있었다면은 투입을 해야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항공 조종사들을 배에 내려가지고 네. 배 출입구에서 퇴출하라 하고 지시를 했어야 됩니다. 이것만 했으면은 이게 상황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 상황 때 지휘권자가 제대로 지휘를 했다면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리 봅니다. 네. 9시 30분, 35분에 도착해서 예, 바로 상황을 판단하고 예, 바로 투입을 지시하고 예. 지시를 내렸다면 대다수의 승객들이 저는 그리 봅니다. 일부 노약자 네. 또는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저는 뭐 학생들은 다 퇴출 가능했다고 봅니다. 예, 합수부가 이 참사를 키운 5가지 정도를 요약을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수부의 발표 내용 잠깐 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책임 권한 없는 계약직 선장, 또 초보 항해사 조타수에서 맡겼다, 또 화물 2.5배 과적을 했고요. 그런 위험을 안고 운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할 해역 사고 18분 후에야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인지가 늦었다는 거겠죠. 또 해군 출신의 선원들도 구조를 안 했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선원들 중에는 해군 출신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또 상당수는 전문 교육을 받았던 이제 해양대 출신들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선원들과 해경이 조금만 협조가 잘 됐더라면 좀 다른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참 그 회의가 돼도 너무 회의됐고 네. 예. 저는 그 이 사건을 보면서 예. 참 그 같은 저도 뱃사람이었는데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다시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29명의 실종자들이 찬 바닷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 작업이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우선 111개 격실 중에서 승객들이 발견된 격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격실을 중점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내장재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내장재가 쓰러지는 것은 결국 벽면이 이제 천장으로 된 겁니다. 내장재가 샌드위치 패널로 돼서 물을 예. 많이 먹었다는 거죠. 예, 물 많이 먹어서 이제 예. 그게 천장으로 된 거죠. 배가 뒤집어지니까. 네. 그래서 요 내장재 요 붓을 지주대나 뭘로 받치든지 또는 아니면 내장재를 아예 바닥에 내려놓고 벽돌이나 뭘로 눌러놓고 예. 이렇게 그 탐색을 해가지고 실종자 지금 29분 다 탐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 제가 이런 것을 한 경험상으로 비춰서 네. 예. 저는 분명히 다 승객들이 배 안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서해 페리오 때도 292명 전부 다 구조를 했고 예. 천안함 때는 예외로 배가 좌측 2m,
우연측 10m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안에서 산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부 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켓을 다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의 다 입었고 뭐 한 10% 정도만 못 입었는데, 따라서 배 안에 지금 어딘가 있는데 왜 못 찾냐면 물이 들어오니까 네.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이제 공기 있는 쪽으로 탈출하다 보니까 사이에 어디에 좀 보이지 않게 잠수사 네. 눈에 안 보이게 눈에 어디에 안 띄고 있는 안 거죠? 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이 인양하고 나면 예. 전부 다 수습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이셨는데요. 30년 동안 이 해난 구조 업무를 맡고 계셨습니다. 29명의 실종자들이 모두 배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